판 구조로는 좀 아까 봤던 이 지각 변동,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이 맞춰봤더니 요 라인들, 변동대라고 하는 요 지역 있잖아. 변동대라는 지역들이 맞춰봤더니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판과 판들이 서로 맞닿고 있는, 판과 판이 맞닿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판과 판이 맞닿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요. 그것을 판을 그려놓은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지구에 존재하는 판들입니다. 판들. 봐봐. 아까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거기 판과 판의 경계, 빨간색이 판과 판의 경계거든요. 판과 판의 경계하고 아까 불의 고리가 어때요? 완벽하게 일치하죠. 즉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이런 변동대가 발생된다. 지진대가 산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판이 뭔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판 먼저 얘기하고 봅시다. 자, 요 그림 기억하세요. 판. 자, 우리 아까 여기서 지각이 있었는데 지각. 밑에 멘틀이 있죠. 자, 지각과 멘틀과의 관계인데요. 얘가 지각입니다. 대륙 지각 보이죠? 대륙 지각, 얘가 해양 지각이에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입니다.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대륙 지각은 평균 깊이가 한 35km쯤 되고요. 해양 지각은 한 15km쯤 돼요. 근데 판이 뭔지 봐봐. 판이란 지각만을 판이라고 하지 않고 지각 밑에 멘틀의 일부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판입니다. 보이나요? 이걸 암석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대륙 지각 밑에 이만큼이 붙어 있죠. 이렇게 여기 연한 노란색으로 표현된 여기가 뭐냐면 여기를 다른 말로 상부 멘틀이에요. 상부 멘틀. 즉 지각의 판이란 뭐다? 지각의 상부 멘틀이 쩍 달라붙어 있는 녀석을 판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멘틀의 일부가 달라붙어서 지각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을 판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근데 여기선 비율적으로 좀 맞진 않는데 이 판의 두께가 전체 100km쯤 됩니다. 판의 두께가 약 100km쯤 돼요. 마찬가지로 해양지각 밑에도 여기 상부 멘틀이 붙어있죠. 이 전체를 판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이게 판이죠. 이만큼을 판이라고 불러준다. 이만큼을 판이라고 불러준다. 자, 판의 정의입니다. 판이란 지각과 상부 멘틀이 붙어있는 거고요. 상부 멘틀의 반대말이 뭐겠어? 하부 멘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있는 멘틀. 즉, 멘틀을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구분하고요. 상부 멘틀은 지각에 쩍 달라붙어서 함께 움직이고요. 그 움직이게 만드는, 판을 움직이게 만드는 놈이 하부 멘틀의 대류 때문에 그럼 하부 멘틀의 대류. 이 하부 멘틀이 대류할 수 있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대류할 수 있는 하부 멘틀이 이 상부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 연약권이라고 써있죠? 바로 이게 동의어로 연약권입니다. 연약권. 하부 멘틀을 뭐라고 한다? 연약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연약권의 대류로 판이 이동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연약권의 대류로 판이 이동한다. 그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왔죠? 한 100km 정도가 되는 것을 판이라고 한다. 판을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 그래요. 암석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닌데도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상부 멘틀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름이 암석권이에요. 암석권. 자, 이 판의 구조를 좀 기억한 후에 이제 다시 저 녀석으로 돌아가면요. 이 그림 봐봐. 자, 그렇게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판들이 바다 밑에 있는 판은 해양판이라고 해요. 해양판. 육지를 구성하는 판은 대륙판이라고 합니다. 대륙판. 그 판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거야. 지구에 있는 물을 쫙 다 빼내면 판들만 쫙 깔려 있겠지.
동그랗게 판들이 깔려 있는데 한 14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한 10여 개의 판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한 10여 개의 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한 14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을 표현한 이 사진들을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숫자가 나와. 10.1, 3.0, 2.5, 3.3 이게 뭘까? 체크, 센티미터 퍼년. 뭐야?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네? 시간분의 거리. 속도입니다. 판이 이동하는 속도예요. 정말 치사한 게 뭐냐면 센티미터 퍼년이죠. 그죠? 센티미터 퍼년이야. 1년에 몇 센치 이동하냐 이겁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건 10cm가 넘게 움직입니다. 그죠? 10cm 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16.8도 보이죠? 지구에는 10m/s를 넘는 판의 속도가 10m/s를 넘는 것이 있다. 퀘스천.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쌤, 16.8도 있잖아.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 미터/s 써있죠? 이건 말도 안 돼. 그죠? 1초에 10m 가는 판이 어딨어요? 1초 이거? 또는 이걸 나눠서 10m/년. 이것도 없죠, 그지? 완전 치사한 문제. 이거 단위를 살짝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놓고, 그지? 내는 문제. 또는 10cm/s. 완전 치사하죠, 그지? 이거 단위를 너네 잘 봤니? 이거 가지고 내는 문제들입니다. 자, 오케이. 이 판의 속도 가지고 내는 문제, 낚시질 당하지 말란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봐봐.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바로 일본에 있는 여기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대표적인 곳입니다. 자, 여기를 쌤이 A 지역, 여기를 B 지역, C 지역, D 지역이라고 한다면 A 지역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간다는 표현을 왜 하지?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커요.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은 더 무거운 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어쨌든 판과 판이 만나고 있죠? 판과 판이 만나고 있어요. B도 판과 판이 만나고 있습니다. B도 판과 판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인도 대륙이라는 대륙판과 유라시아판이라는 판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쾅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밀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판이 만나잖아? 만나면 이렇게 충돌해서 위로 쫙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을 만들어. 그 산의 이름이 여기 있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판과 판이 계속해서 서로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의 속도도 꽤 나오죠. 3.7 그죠? 나오고 있죠. 자, A하고 B는서 판과 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라서 수렴한다. 이걸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거.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든 간에 수렴한다, 서로 만난다라는 표현이에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C는 어때? C는 이 판과 이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 서로 발산된다.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어때요? 판이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고 있죠. 그죠? 서로 멀어지는 건 아니고 서로 스쳐 지나가죠?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를 여기로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이름이 왜 보존형 경계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좀 기억해야 돼요. 이 표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표입니다. 자, 판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대륙판이라는 게 있고
해양판이라는 게 있다. 방금 설명했지만 둘 중에 밀도, 즉 무게는 누가 더 무겁다? 해양판이 더 무겁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대륙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은 약간 하얀색 암석 위주, 화강암 위주의 암석이라고 친다면은 저 바닷속 밑에 있는 저 판은 약간 시커먼 암석들로 되어 있다라고 상상하십시오. 이미지화 시켜. 그러니까 시커먼 암석이라는 것은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커매져요.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금속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니까 밀도도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까만색 암석의 대표적인 게 누구야? 현무암이 있죠? 현무암. 그래서 해양판을 구성하는 것은 현무암질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현무암질. 그다음에 대륙판은 화강암질이라고 되어 있죠. 대륙판은 화강암질 암석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해양판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밀도가 있는 작고 밀도가 크다. 색깔로 구분해주면 돼요. 색깔로. 까만색이 더 무겁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대륙판 35였고 얘는 15였으니까 이게 더 얇고 두껍죠? 판 자체가 좀 두껍습니다. 얘는 100kg인데 조금 더 얇을 거예요. 오케이. 자, 대표적인 판들입니다.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등등 여러 가지 대륙판들이 존재하고요. 태평양판, 필리핀판, 나즈카판 등등 이것들 해양판의 종류들인데요. 다 무거워서 대륙판과 만나면 파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한 이동의 원동력은 아까 얘기했죠. 체크, 연약권의 대류입니다. 연약권의 대류. 모든 멘틀이 대류하는 게 아니죠. 상부 멘틀은 대류하지 않습니다. 아래 하부 멘틀, 즉 연약권만 대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연약권이 대류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연약권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 위에 만나면 양쪽으로 퍼질 수밖에 없죠? 퍼지니까 요 판과 요 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무슨 형 경계? 발산형 경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표현해요.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 멘틀 상승부에서는 무슨 형 경계가 만들어지냐?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멘틀이 돌다가 일로 이렇게 내려가죠. 멘틀이 하강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승 부위에서는 발산형 경계, 다시 멘틀이 하강하는 곳에서는, 연약권이 하강하는 곳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는 과정 중에 그 위에 떠있는, 멘틀 위에 떠있는 판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멘틀 위에 판이 떠있다는 건 누가 더 가볍다는 거야? 판이 가볍다는 거죠? 멘틀이 더 밀도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건 그것에 대한 실험이고요. 자, 쭉 넘기 이제 경계에 대해서 좀 볼게요. 방금 설명했던 경계가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경계들을 생각하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아까 봤던 그거죠. 자, 이렇게 그림 보면은 여기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에서 양쪽으로 판이 이동하고 있는 거 보이죠? 바로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멘틀이 돌다가 내려가는 곳에서 이제 내려가는 곳에서 이 판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하강 부위에서는 이제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점은 여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고 있죠.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둘 다 파고 내려가는 거 보이나요? 얘랑 만나서 파고 내려가는 건 이해가 돼. 근데 해양판끼리 만났는데 왜 파고 내려가냐? 이거는 약간 조금 더 무거운 게 파고 내려갑니다. 조금 더 무거운 게 파고 내려가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바닷속에서 해양판끼리 꽉 만났는데 솟아 올라오는 일은 없어요. 하나가 파고 내려가게 된다는 거지. 자, 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하나씩 봅시다. 먼저 이 그림 볼게요. 발산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인데 여기 멘틀 상승부고요. 상승부고. 자, 지금 여기 판이 해양판 있잖아.
그러면 멘틀이 상승하면서 양쪽 해안판을 양쪽으로 밀겠죠. 밀면은 가운데가 뻥 뚫리는 거 아니야? 그치? 원래 뻥 뚫려야 되잖아, 원래는. 가운데가 비어야 돼. 가운데 비어야 되는데, 봐봐. 이 뜨거운 멘틀 때문에 여기 있는 지각이 녹습니다. 양쪽으로 벌어졌는데, 벌어지면서 지각이 녹아. 자, 고체였던 지각이 액체로 녹으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면서 이게 압력이 발생해서 폭발해. 뽕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살짝씩 갈라질 거 아니야? 갈라지면서 거기 있는 마그마, 즉 멘틀이 암석을 녹여서 판을 녹여서 마그마를 만들고 마그마가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압력이 생겨서 뻥뻥 터진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화산 폭발이 쫙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야. 화산 폭발하면 생각나는 섬이란다. 산이 백두산하고 한라산이거든요. 백두산과 한라산 보면은 화산 폭발의 흔적이 있는데 맨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움푹 파인. 백두산은 천지가 있고요. 한라산은 백록담이 있죠. 움푹 파인 곳을 뭐라고 하냐면 열곡이라고. 열로 생겨난 계곡, 열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열곡인데 얘는 화산 폭발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러 개의 화산이 연결돼 있죠. 여러 개의 화산이 쫙 연결되어 있는 곳은 바닷속에 잠수해서 풍덩 들어가면은 바닷속에 산맥이 쫙 있다고. 산맥이. 바닷속 산맥이라서 이름이 뭐야? 해령입니다. 령자가 무슨 령자야? 산맥령자예요. 차령산맥, 노령산맥, 대관령산맥 할 때 령자 있죠? 령자가 요령자입니다. 바닷속의 산맥이라는 뜻이고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한 거지만 다 열곡이 다 생겨나서 열곡이 쭉 연결돼 있어요. 열곡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열곡, 아까 띠 대표서 열곡 대가 형성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화산 폭발로 뭔가 또 하나, 화산 폭발로 뭔가 이렇게 솟아 또 올라오면 한가판이 멀어지면서 빈 공간이 생기지만 다시 메우죠. 새로운 판을 만드는 곳입니다.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 바로 요 발산형 경계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막 만들어지는 게 한 살, 그 옆에 밀려난 것들은요 2살이겠죠. 더 먼저 밀려난 것들은 3살이겠죠.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다. 인정?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해양 퇴적물은 더 많이 쌓여있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위에 쌓인 퇴적물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가끔씩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령이 만들어질 때, 즉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화산 활동이 있을 때 뻥 폭발하는 거니까 땅이 떨립니다. 당연히 뭐가 동반된다? 지진은 무조건 동반되는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지진은 무조건 동반돼요. 자, 그럼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화산이 폭발해서만이 아니라 자, 양쪽에서 밀면은 판이 이게 우그러지다가 쾅 끊어지기도 하거든. 판이 끊어져. 판이 끊어지면서 그 끊어질 때 발생하는 파동이 바로 지진입니다. 그러면 판이 딱 끊어지면서 즉 단층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지진은 화산 폭발을 동반할까요? 아니죠. 걔는 그 지진만 발생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화산이 무조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화산이 발생하면 지진은 무조건 일어나지만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화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화산이 폭발하는 장소고요.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오케이. 여기 천발 지진 체크. 천발 지진.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천발 지진. 자, 그림 다시 볼게. 이게 화산이 폭발하는데 완전 깊은 곳에서 화산 폭발하는 게 아니지. 바로 요 지표 부근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천자가 무슨 천자냐면 얕을 천자입니다.
지식이 얕아. 천박해. 왜 이렇게 말씀하냐? 천박해. 천자가 얕을 천자. 천한 것들을 이런 게 천인데 어쨌든 천자가 얕을 천자를 의미합니다. 천발지진이라는 말은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 천발지진이라고 하고요. 좀 깊은 곳은 중발지진이라고 하고요. 더 깊은 곳은 이런 신발지진이라고 합니다. 신발. 하지만 이 발사는 경우에서 뭐만 일어난다? 천발지진만 일어난다.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신발, 중발도 있구나.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게 바닷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동쪽에서는 대륙과 대륙에서도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기보다도 이제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긴 하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간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동아프리카 열곡대만 좀 발달한 모습입니다. 열곡대만 발달한 모습이에요. 산맥의 모양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 여기 사진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해영지와 나이가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했는데 여기 해령으로부터의 거리 나오죠. 여기가 해령이야, 딱 해령. 해령의 나이가 제일 적다. 양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제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자, 발산 봤으니까 이제 수렴을 좀 볼게요. 수렴. 수렴은 일단 쌤이 하나 설명을 먼저 하고서 할게요. 여기 대륙판이 하나 있는데 끝에가 좀 잘려가서 이렇게 생긴 대륙판이 특이한 대륙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렇게 물이 차 있어. 물이 차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좀 시커먼 해양판이 이렇게 있는데 해양판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대륙판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서로 어떻게 됐어? 만나게 되겠지? 그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간다는 말은 잘 봐. 파고 들어간다는 말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있던 판은 어디 갔어? 일로 들어갔으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판이 사라지는 거야. 이로 내려간 판은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서 폭발해요. 봐봐. 고체 상태의 판이 녹아 들어가서 액체로 바뀌면 마그마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마그마가 약한 부분을 뚫고 뻥 폭발해 올라와서 만든 게 이렇게 생긴 섬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일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섬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여기에 있었고 일본이 나중에 생성된 거예요. 근데 일본이 만들어질 때 이거 파고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거잖아. 꽝! 파고 내려갈 때 우리나라의 일부가 이렇게 휘어진 거야. 우리나라 등줄기가 휘어진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 때문이야. 그래서 동고서저 지형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지형입니다. 습곡산맥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섬나라도 만들어지죠. 이 섬나라를 뭐라고 하냐면은 열도라고 열도. 일본 열도가 들끓어내리는 하잖아. 열도. 화산 폭발로 열로 마그마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열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일본을 보면 이렇게 쭉 활 모양 이렇게 활 모양이래요. 그래서 그걸 앞에다가 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호상 열도가 만들어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얘는 마그마가 여기도 폭발할 수 있고 여기도 폭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신발 지진부터 중발, 천발까지 모두 가능한 게 이 녀석의 특징이고요. 판이 뭐 되는 곳이다? 소멸되는 곳입니다. 판이 소멸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가 생기죠. 완전 깊은 골짜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해구라고 불러요. 해구. 마리아나 해구, 일본 해구 이런 것들이 깊은 V자 모양의 깊은 골짜기를 바닷속에 엄청나게 깊죠. 여기 깊은 데를 해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중심으로 펼쳐진 거고요. 이제 이것의 응용 버전들이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해양판과 대륙판 만났을 때, 해양판과 대륙판은 해양판이 파고 내려가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 보이죠? 폭발하는데 여기 이미 대륙판이기 때문에 막 폭발해서 올라오진 않고요. 여기 중간쯤에 이 마그마들이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고는 형성이 되고요. 습곡 산맥도 형성이 되지만 열도가 생성되진 않죠. 이미 여기 대륙판이 되게 두꺼우니까 파고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좀 더 밀도가 큰 게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때 만들어지는 게 호삼 열도가 만들어지는 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일본은 조금 예외적입니다. 세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이 쾅 만나면요. 이거는 누구 하나가 파고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솟아 올라온다고 그랬죠? 솟아 올라와서 습곡산맥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되냐? 바로 보존형 경계가 이해가 됩니다. 이걸 볼까? 자, 보존형 경계. 이게 뭐냐면요. 여기가 발산형 경계고 여기도 발산형 경계예요. 발산형 경계니까 여기 판에 이렇게 이동하고 일로 이동하겠죠. 일로 이동하고 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1번 판하고 2번 판 어때요?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서로 스쳐 지나가죠. 스쳐 지나가는 경계에서 여기서 빠직 만나면서 여기서 스쳐 지나가도 어쨌든 쾅쾅쾅쾅 만날 거 아니야? 단층이 발생하게 되고요. 약간 일반적인 단층과 좀 다르다 해서 변환 단층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름은 왜 보존이냐? 여기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곳인가요, 여기가? 그냥 지나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보존되고 있죠? 그래서 보존되는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자, 포인트! 이 보존형 경계가 여기가 보존형 경계잖아요. 보존형 경계는 어떤 방향으로 생겨나냐? 잘 보세요. 바로 여기 해령과 해령을 중심으로 수직한 방향. 해령과 해령이 있으면 수직한 방향으로 이 방향이죠. 양쪽 해령에 대한 수직한 방향으로 보존형 경계가 생성되는 거 보이나요? 양쪽 해령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천발 지진만 발생하게 되겠죠? 천발 지진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정말 중요한 거. 얘는 지금 발산형 경계 지역에서 나타나는 건데, 발산형 경계라는 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당긴 힘이잖아. 바로 요 힘, 장력이라 불러져요. 장력에 의해서 어떤 판이 장력을 자꾸 받으면 이게 탕 끊어질 수 있겠죠. 탕 끊어지면은 이렇게 끊어진 거야. 끊어진 걸 뭐라고 한다? 단층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는데, 잘 봐. 오른쪽과 왼쪽 중에 누가 상반이고 누가 하반인지 먼저 구분해야 돼. 단층이 일어난 면이 어느 면이야? 이 면이죠. 이 면을 가지고 오른손을 이렇게 퉁 올려줍니다. 면에다가 손 등 방향이 상반, 손 바닥 방향이 하반입니다. 하반이야.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요. 이쪽 손을 이렇게 퉁 올려야겠죠. 얘를 어떻게 이렇게 올릴까? 손 등 방향이 이제 상반이야.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갔죠. 이거 너무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위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잖아. 그래서 정상단층, 정단층이에요. 정단층입니다. 정단층을 말하는 거야. 정단층은 어떤 힘 때문에? 장력 때문에 발생되는 게 정단층이다. 정리해주면 되고요. 역단층 볼게요. 얘가 역단층인데 양쪽에서 미는 힘 받습니다. 미는 힘. 수렴형 경계에서 대부분 나타나겠죠? 미는 힘을 받다 보니까 퉁 끊어진 거야. 끊어진 단면 뭐야? 이렇게 그려놨어. 봐봐. 단면이 2단면이니까 오른손으로 살포시 얹어. 퉁. 손 등 방향이 상반, 아래가 하반. 상반이 올라갔죠. 미쳤죠.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갔잖아. 거스를 역자 써서 역단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반과 하반을 구분할 수 있어야 정단층과 역단층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역단층 사진을 딱 주고서 양쪽에서 미는 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무슨 힘? 횡압력이라고 써요. 횡압력이라고 쓰고 양쪽에서 당기는 힘 뭐였어? 장력이었죠? 횡압력과 장력을 구분해서
정단층, 역단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용어적으로 그리고 아까 파고 내려간 여기죠. 파고 내려간 요 면을 섭입대라고 섭입. 파고 내려가는 걸 섭입한다 그러고 섭입한 모양을 섭입한 곳이 띠 모양으로 이렇게 쭉 있으면 섭입대라고 하고요.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이제 화산 활동하고 이제 지진 활동만 남았는데, 우리 6번만 남았어요. 다 했고요. 나머지, 쌤이 마무리 하실 때 마무리해주고, 아니면 여기는 그냥 읽어봐도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 마칠게요. 마치고요. 시간이 많네요.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문제풀이도 하고 있어요. 쌤 예상에는 한